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실현대 리모델링 조합장 장세기입니다. 두꺼비 쇼츠 잘 보셨는지요? 그 영상은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고 싶은 우리 336세대의 바람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바람을 감정이 아니라 계산서로 보겠습니다. 재건축이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인지, 정말 내 집이 커지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번 2편의 주제는 잠실에서의 한 평의 가치입니다. 우리 336세대 평생 자산, 오늘도 계산서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합의 말이 아니라 재건축 주장 측 자료의 숫자로 계산서를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서는 재건축 평수입니다. 재건축하면 정말 내 집이 넓어집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주장한 사람들이 돌린 그 자료에 리모델링이 더 넓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자료를 직접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출처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잠실현대아파트 소유자를 위한 깨어있는 모임이라는 재건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직접 돌린 자료입니다. 조합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 안에는 재건축 용도별 구분, 즉 재건축을 하면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직접 계산한 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에 적힌 숫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계산서를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원님들께 익숙한 평 기준, 즉 공급면적으로 보겠습니다. 공급면적이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시 사고 팔 때 집이 몇 평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사는 전용 면적과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연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26평을 공급면적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재건축하면 전용, 공용 합쳐서 약 28평, 현재보다 약 1.7평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7평의 정체가 중요합니다. 재건축에서는 공용 면적이 약 3평 늘어나고 정작 내가 사는 전용 면적은 약 1.3평 줄어듭니다. 즉 늘어난 것은 공용 면적, 줄어든 것은 내 집 면적입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전용, 공용 합쳐서 약 35평으로 8.7평 늘어납니다. 시장의 전용 면적만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잠실에서 한 평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리모델링 후에는 35평으로 매매가 되고 재건축은 28평으로 매매됩니다. 점점표에서는 재건축의 공급 면적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핵심만 보겠습니다. 실제 내가 사는 집안의 면적, 즉 전용 면적만 따로 보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평방미터 개념입니다. 즉 전용 면적 몇 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26평의 전용 면적은 71.9평방미터, 21.75평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안은 67.62평방미터, 20.46평으로 현재보다 약 1.29평 감소하고 재건축 측 이안도 68.25평방미터, 20.65평으로 현재보다 약 1.1평 감소합니다. 리모델링 후 전용 면적은 89.27평방미터, 27평입니다. 현재보다 약 5.25평 증가합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전용 면적만 비교했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재건축은 내 집 전용 면적이 줄고 리모델링은 내 집 전용 면적이 늘어납니다. 잠실에서 한 평은 작은 가치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공급면적 30평형, 전용면적 84평방미터형을 보겠습니다. 표만 보면 재건축 후 합계가 약 32평, 현재보다 1.2평 남짓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그 늘어난 면적의 정체를 봐야 합니다. 재건축에서는
복도와 계단 같은 공용 면적이 약 2.5평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사는 집 전용 면적은 오히려 1.3평 줄어듭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합계 약 40.5평으로 전용 6.2평, 공용 3.3평으로 도합 9.5평 늘어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용 면적만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잠실에서 한 평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리모델링 후에는 40평으로 매매가 되고 재건축은 32평짜리로 매매됩니다. 방금 표에서는 30평형의 공급 면적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내가 사는 집 안의 면적, 즉 전용 면적만 따로 보겠습니다. 현재 84평방미터 타입의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재건축 후 전용 면적은 현재보다 약 1안 1.3평, 2안 1.2평 감소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전용 면적은 현재보다 6.2평 이상 증가됩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결론은 같습니다. 재건축은 공용 면적이 늘어난 대신 내 집 전용 면적은 줄어듭니다. 리모델링은 공용 면적만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사는 전용 면적이 크게 늘어납니다. 26평형도 30평형도 결론은 같습니다. 재건축은 복도 등 공용 면적이 늘고 리모델링은 내 집과 공용이 모두 늡니다. 잠실에서 한 평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2편에서는 평수 계산서를 보았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두 번째 계산서, 임대세대 계산을 보겠습니다. 재건축이 말하는 용적률 증가가 실제로 우리 336세대에게 얼마나 배분되는지, 그리고 얼마가 임대세대로 빠져나가는지 계산서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꼭 시청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신청을 꼭 해 주십시오. 조합원님, 오늘 보신 것처럼 재건축이라는 말만으로는 우리 집의 가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내 집 평수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 한 평이 잠실에서 얼마의 가치인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누구와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주장, 우리 336세대의 재산권이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조합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 법, 숫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계산서에 이어 재건축에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핵심 문제를 계속 검증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도 유튜브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